자, 이제 법특강 7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표준어 사정원칙 했습니다. 정말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26강까지 중에서도 취사 선택했지만 정말 제 마음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들으면서 확실히 더 각인되고 오래 기억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부지런히 갈 건데요. 이제 표준 발음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 안에 첫 번째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그리고 두 번째 표준 발음법 30항이 있는데요. 정말 다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준 발음법 30개 항목 중에서도 제가 대략 한 10가지 정도를 범주화해 보았는데요. 시험에 사실 우리 기출문제 보면 정말 거의 여기에 다 지금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음입니다. 자, 연음은 앞에서 한글 맞춤법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받침을 올려서 읽는 거죠. 이것을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라고 하거든요. 1순위 꽃이부터 했었어요. 이걸 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꽃이 꽃을 꽃에서처럼 말이에요. 또는 연음 중에 겹받침의 연음도 있었죠. 달기, 달글처럼 기억받침이 그대로 올라간다, 연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빚이 있어요, 빚을 졌어요 이래야 되는데 빚을 졌어요, 빚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빚는 시옷받침의 빚이 아니고요, 빚진 거죠. 자, 이렇게 연음이 되는 원리들, 모음, 형식, 형태소, 모음 조사나 모음 어미가 올 때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이런 원리를 알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했었죠.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던, 바로 앞 시간에 의하면 고삿, 시옷 받침으로 적어도 받침은 디귿으로 발음하듯이, 또는 티읕 받침으로 적었던 고삿도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꽃 이렇게 한 글자만 나오면 이것은 이제 연음이 아니니까요.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겠죠. 자, 이럴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구개음화도 한글 맞춤법 또는 표준어 규정에서도 언급했었던 디귿, 티읕이 이몸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었죠. 다만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표기는 디귿으로 적기도 했었던, 그것은 표기에는 원형을, 발음에 의하면 구개음화된 발음으로 변하는 거죠. 역시 1순위 해돋이, 구지, 곁이, 밑이, 꽃밭이, 햇볕이, 가마솥이, 파치와 같은. 그래서 만약 내 곁이 그럴 때는 이 몸이니까 구개음화가 되어서 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곁을 떠났다, 내 곁을, 그럼 이때는 연음이 되니까 곁을인데 이것을 자꾸 내 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밤의 끝을 잡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밤의 끝을 잡는 건 연음, 끝이가 되는 건 구개음화죠. 그래서 구개음화와 연음을 구별해야 하고요. 자, 자음동화라고 하는 결국 두 개의 자음이 만나 같은 성질로 변하는 자음동화. 요즘은 이것을 세분화하여서 비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음화라는 원칙의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순위로 비음화,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었던 국물인데 국물 이렇게 하는 거. 종로인데 종로. 이것은 바로 뒤에 로마자 표기법에 다시 나와요.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음화는 신라, 대관령, 칼날처럼 니은, 리을이 만나서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원칙 99%, 예외 1%, 바로 그 예외에 대한 것을 강조할 거예요. 상견예, 생산량, 구군유, 공권력 같은 거. 바로 우리 기출문제에 예외가 나오거든요. 공권력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권력과 다른 거거든요. 권력은 니은, 리을이 만나서 리을, 리을로 발음한다. 이것이 당연히 유음화에 해당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다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을 잡다, 권력이 세다 이런 거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런데 문제는 공권력은 이게 권력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공적인 권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조합을 보면 공, 권력이 아니라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은, 리을이 만난 것 같지만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기득권, 공권이라는 발음이 먼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공권력이 돼요. 표준 발음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예사소리와 된소리도 헷갈려요. 단모음과 이중모음도 헷갈려요. 연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려요. 순간 착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급하게 보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고 빨리 보는 건 좋으나 급하게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력은 리을이 되고요. 공권력은 니은이 돼요. 이유는 알겠죠? 앞에서 먼저 발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유음화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다시 한번 이원론, 임진난, 의견난, 동원령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견례, 공권력, 구군유, 횡단로 모두 20항, 표준발음법 제20항의 예외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된 것이라면 80%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456개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뭐 추가도 있겠죠. 자, 이것이 결국 자음동화, 그중에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건 없고요. 유음화의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언급해 드립니다. 자, 겹받침과 관련된 발음. 물론 연음이 되는 건 쉬워요. 예외가 없으니까 달기, 흘글 이런 건 쉽겠죠. 자, 그런데 그중에 리을 기역이 오거나 리을 비읍이 왔을 때 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원칙 예외가 겹받침의 발음에도 있어요. 일종의 이게 약속된 거라서 리을 기역은 뒤에 있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에 리을로 발음하는 게 예외이기도 하고요. 리을 비읍은 앞에 있는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뒤에 비읍으로 발음하는 게 예외겠죠. 1순위 닭, 흑, 기역으로 발음하잖아요. 요건 중에 읽다, 낙다, 늑다, 막다, 박다 모두 기역으로 발음하죠. 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반면에 리을 비읍의 겹받침의 발음은 여덟 하면 리을로 발음하잖아요. 쉽죠. 여덟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용언 중에 넓다, 짧다, 얇다, 넓게, 짧게, 얇게 이런 것들이 모두 리을로 발음해요. 단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도 우리가 모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원래 음의 길이와 장단이 표준 발음법에서도 엄청 중요한데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로 가서 장단음 발음 못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물론 정말 아나운서가 된다. 그러면 이건 장단음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뉴스 진행할 때 선배들이 매 눈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장단음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으나 항목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발음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긴 소리에서 장음,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짧아지는데 예외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누운이지만 첫눈 이렇게 되고 그러나 반신반의, 제3, 제4 이렇게 합성어나 이렇게 반복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또다시 예외적인 측면들이 일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한번 살펴는 볼게요. 자, 된소리. 그래서 순간 착각하기 쉬운 거라고 했어요. 된소리가 나서는 되다, 잘 되다, 되다인데 잘 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첫 소리 과도한 된소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다를 세다, 작다를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된소리는 안 되지만 우리 된소리 표기는 한글 맞춤법 5항에 있었고요. 그 5항 중에서는 뚝배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된소리 발음이 나는 건 된소리로 적지만 기역, 비읍, 뚝배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비읍과 관련된 난리, 법석 이런 거 있었죠. 표기는 예사소리, 발음은 된소리가 나는 이유들, 울림과 안울림이 만나기도 하고 안울림과 안울림 소리가 만나기도 하는데요. 된소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29항에 들어있는 유일한 자음 첨가는 니은 첨가가 있거든요. 그 니은 첨가의 1순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명 이름이지만 항려울. 서울로 보면 3호선 대치역 다음이 항려울역이잖아요. 음마 아파트가 있는. 자, 그런데 이곳을 또 대부분 사람들이 하겨울역이라고요. 하겨울. 하겨울 절대 안 되고요. 항려울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음에, 받침에 합성어나 파생어. 항려울은 합성어예요. 학과 여울이 만났거든요. 합성어에 야, 여, 요, 유, 이. 학, 여울의 여가 왔죠. 여. 이럴 때 니은이 첨가되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여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음화에 의해 학여울이 돼요. 이게 이제 음운의 변동에 의해서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 건데 최종 발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또는 결막염, 망막염, 장염, 신장염 할 때 우리가 염증, 아프죠. 병원에 가야 되는 이 염증과 관련될 때 발음도 니은 첨가요. 뭐 서울역이라든지 서울역, 니은 첨가 후 유음화가 되어 서울역이 되거나 이런 니은 첨가된 사례들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 등이 있어서 또 원칙 예외가 엄청 많다는 거고요. 또 사이시옷 발음이 이제 마지막 30항에 있는 건데요. 사이시옷과 관련된 된소리 발음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시 우리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된소리 발음이 나되 받침을 빼고 된소리 나는 게 원칙. 시옷을 디귿을 넣어서 음절의 끝소리 기칙으로 디귿을 넣어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패밥, 대패 가루 있잖아요. 이게 표기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대패와 밥이 만나 대패밥 이렇게 된 소리가 나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시옷과 관련된 발음이라고 했어요. 발음으로 보면은 만약 발음을 뺀 채 대패밥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대패밥에서 디귿을 넣는 걸 허용해. 이럴 때 KBS 한국능력시험에 의하면은 디귿 있냐 없냐도 있지만 된 소리 밥이라는 것까지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대패밥 이럴 리는 없잖아요. 대패밥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국과 관련하여 사이시옷 표기 선지국 이런 거 했잖아요. 고깃국 이렇게 했겠죠. 순댓국 했겠죠. 자, 이렇게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발음이에요. 사이시옷 표기는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옷 발음은 표준 발음법 30항에 나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같죠. 자, 문제는 이 발음이 경우에 따라 다른 수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수의적이라는 것은 주로 불규칙하다, 임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과거에는 김밥이라고 해서 된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또 많이 김밥이라고 하니까 둘 다 맞는 것으로 바꿔줘요. 김밥 먹고 천국 가야 되는데 김밥 먹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 또 된 소리가 나는 것도 인정해 주게 되면서 교과서가 원칙인데 교과서를 추가해 줍니다. 효과적인데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인정해 줘요. 이렇게 표준 발음도 많이 이제 좀 바꿔서 둘 다 맞는 것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자, 시험을 위해서는 또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총칙 1항입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죠? 우리는 총칙 1항 세 번째입니다. 또 복습해야 돼요. 첫 번째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표준어 사정 원칙 1항 했잖아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제 표준 발음법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보세요. 표준 발음법은 이렇게 항상 주어로 시작을 하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왜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 실제 발음이 그래서 그래요. 다만 실제 발음이라는 것과 함께 아울러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99%, 예외 1%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전통성,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전통성은 트레디셔널, 예로부터 쭉 내려온 발음이죠. 합리성은 나름 그것이 이치에 맞는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둘 다 맞을 때도 있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사례가 바로 맛있다냐 맛있다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발음하시나요? 당연히 대부분 맛있다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발음에 의하면 맛있다라고 해야 돼. 왜?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알죠. 반대가 맛없다잖아요. 근데 왜 맛없다라고 안 하고 맛없다라고 한 거예요? 맛 자체의 실질, 없다의 실질이 만난 합성어라서 이미 먼저 음절의 끝소리, 디귿으로 발음이 이루어져요. 시옷이 연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옷이 연음이 되려면 뒤에 형식적인, 예를 들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러면 시옷이 올라가요. 근데 맛없다는 없다가 실질적인 의미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맛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으로 발음해 올라갔죠. 맛없다. 그러면은 맛있다도 똑같이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결국은 맛있다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합리성의 원칙.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맛이 있다, 맛있다, 맛이 없다. 근데 또 맛없다라고 나눠져요. 맛없다는 아닌데 맛있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초등학교 때도 맨날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맛있다 아니에요. 맛있다 틀려요. 시험 볼 때만 맛있다가 틀리다고 체크하고 돌아서면 와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그래 둘 다 인정해 줄게. 맛있다가 합리적인 원칙. 맛있다는 허용으로 봐줘요. 왜? 전통성에 의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썼다고 했기 때문에. 자, 비슷한 예 하나 더 하면은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어때요? 다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원칙은 멋있다. 맛있다와 똑같아요. 그런데 허용은, 전통성의 허용은 멋있다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전통성, 합리성을 고려해서 뭐 둘 다 맞다고 할 때도 있다. 대표적인 예,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또 명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1항이었고요. 자, 2항은 이제 숫자로 이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훈민정음 앞에서 이야기할 때 28글자라고 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싸미 둥규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 졸빼이셔도 마참내 제때들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논 이렇게 하잖아요. 28자가 훈민정음. 현재 남아있는 건 29자라고 했죠. 4글자가 사라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표준 발음. 사실 발음이라는 건 뭐냐? 발음이 소리잖아요. 소리를 우리 국어에서는 음운이라고 하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음운은 40개, 발음이 40개라는 거예요. 글자는 24글자가 있지만 24글자에 결국은 플러스 16개의 발음이 추가된 거죠. 얘도 발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모음 등 된소리 등 포함하여서 40개의 발음이라고 해요. 그럼 40개의 발음에는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그래서 총 40개가 되겠죠. 표기에는 자음이 14개거든요. 거기에 5개의 된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모음에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를 다 포함해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0개의 발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우리 기출문제에 있던데요. 단모음은 10개인데 단모음 중에 왜, 위라는 단모음이 있어요. 원래는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뭐 예를 들어 아, 어, 오 이런 거 입술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입술이 변하는 대표적인 이중모음 야 변하죠. 야, 요, 유 이런 게 이제 이중모음인데요. 자, 단모음 중에 왜, 위는 원래 입술 모양이 안 변해야 돼요. 입 모양이 안 변해야 돼요. 왜, 위 이래야 되지만 사실 변하잖아요. 왜, 위 이렇게 변하죠. 자, 그래서 이 발음에 대해서는 이 왜, 위 또는 위, 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허용이라는 건 뭐예요? 원칙, 허용 둘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이다. 그러면 이게 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그대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획기적, 획기적. 입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획기적, 우회로 변해요. 우회. 이게 허용입니다. 따라서 왜로 발음하는 게 원칙,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되 우회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외교도 그래요. 왜 들어간 단어들 많잖아요. 그중에 뭐 외삼촌, 외숙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벌써 발음이 불편하죠. 단모음으로 발음하래요. 그래서 우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라고 그랬어요. 외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다만 이렇게 쓰는 외 이중모음은 아니에요. 요게 또 오답으로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허용하되 단모음의 원칙 우어의 허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는 발음 기호의 변화는 없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할 때 위는 그대로 발음을 하되 단모음처럼 고정하거나 이중모음처럼 위 이렇게 변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발음 기호로 나올 때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만 특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의 기억하시죠? 이것은 의와 관련하되 첫 음절의 의도 이야기했고 둘째 음절 이하의 의도 이야기했고 관형격 조사 의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었고 자음 플러스 의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음상 최대 8가지, 원칙 하나와 허용이 7가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가 되게 상징적인 발음으로 최대 8가지나 됐죠. 원칙은 의로 발음하니 민주주의의 의의 이랬어야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는 5가지 설명했었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만약에 첫 음절의 의라면 100% 의로만 발음했던 의사, 의심, 의자, 의술 이런 거 했고요. 자, 그리고 둘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함을 허용했었고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걸 허용했었고 자음 플러스 의는 100% 이로 발음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이 또 연계되는 거였었죠. 이 모음의 발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 3, 4항까지가 자음과 모음에 관한 이제 규정이었고요. 자, 5항 중에는 이중 모음 중에 바로 11개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 여, 여, 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외워야 한다면은 쥐어쥐어처라는 표기의 이중 모음이 보이죠. 이어라는. 그런데 쥐어쥐어처는 반드시 젖젖처로만 발음한다라고 외우게 돼 있어요.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 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이중 모음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쥐어라는 한 글자이긴 하지만 경기에서 쥐어, 이겨의 반대 쥐어, 쥐었다, 쥐어서, 쥐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쓸 때는 여로 적었지만 졌다, 졌는데, 져서, 아쉬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고구마를 찧어 먹은 게 아니라 발음은 쪄먹은 거예요. 한 대 쳤어요가 아니라 한 대 쳤어요. 다쳤어요가 아니라 다쳤어요. 발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방에 외웁시다. 쥐어쩌처는 젖쩌처로 발음한다. 다만 예래는 예래로 발음한다라고 해요. 이건 뭐죠? 이중 모음으로 그대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예래. 물론 레는 비음화에 의해 예가 되기도 하지만 이중 모음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한민국 5천만. 원래 우리가 5,160만이다, 5,180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가 계속 늘고는 있긴 합니다만, 자, 그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못하는 발음 중에 제 생각에는 연예인이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 TV에 우리가 온통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이라고 많이 하죠. 연예인. 절대 안 되고요. 연예인. 이유가 바로 5항에 있습니다. 예래는 예래로 발음한다. 따라서 연예인에서 니은은 올라가 연음이 되지만 연예인의 이중 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못 발음의 단모음 연예인 안 돼요. 아이의 연애, 사랑한다의 연애 아니에요. 연예, 예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자와 관련된 단어들 예능, 예술, 알겠죠? 예향 이런 게 다 연예의 예자가 됩니다. 기예, 표기와 발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리에도 원래는 이게 유음화의 예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니은, 리을이 만났지만 니은, 니은이 된 아까 공권력과 같은 예외니까 외워야 해요. 상견, 서로 얼굴을 보는 게 먼저 그 의식, 이 뒤에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견례가 아니라 상견예. 근데 리에가 예가 됐을 뿐 이중 모음인 예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래가 그대로 예래가 된다 할 때 예로 변하더라도 상견례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상견예와 상견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상견예. 우리 집에 누나, 언니, 오빠 또는 나의 상견례가 있었어. 또 이렇게 발음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상견예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5항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쥐어쩌처는 젖쩌처로 발음한다. 단 예래는 예래로 발음한다. 끝이에요. 국민의례 할 때 의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겠죠. 첫 음절의 의 그대로 가죠. 예래는 예래로 간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이것도 비음화에 의해 니은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중모음이 그대로 가죠. 장례식을, 장례, 절차. 장례식 안 됩니다. 또 우리 대답할 때 예. 요즘 젊은 세대들 예라고 대답도 잘 안 하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대답 없이 약간 그냥 뭐 알겠어요 그럼 그냥 뭐 넘어가잖아요. 응 그래 뭐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예 하고 대답을 하길 바라고. 우리 복수표준어 네와 같잖아요. 네, 네는 뭐 단모음의 네겠죠. 그래서 yes를 뜻하는 예 아니요 할 때 예 또는 네. 다만 네는 단모음의 네고요. 예는 표기도 발음도 같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에 알겠어요. 에. 예, 자 잘못됩니다. 자 이렇듯이 이 오항도 엄청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쉽고요. 자 반면 나머지는 둘 다 가능하대요. 나머지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개매패해. 개매패해는 우리 모음의 한글 맞춤법에서 살짝 언급했었던 개매패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어렵죠. 한자 표기 의미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매별. 우리 소매매자라고 돼 있었는데 소매를 떨치며 이별하는 거예요. 소매를 떨치며 이별해. 약간 아쉬운 거 있죠. 우리가 석별이다 이런 것도 하고요. 이별할 때. 자 그런데 매별. 소매를 떨치며 이별합니다. 잘 있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매별은 이중모음의 매는 어떻다고요? 둘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표기처럼 매별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매별, 매별. 혜택, 혜택. 그러나 아이해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어이의 음성모음은 음성모음 계열로 간다는 거죠. 갑자기 양성모음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혜택, 혜택, 뭐 폐품, 폐품, 개수나무, 개수나무.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는 개매폐해를 이중모음으로 적는 거고 발음은 둘 다 가능하다. 저저처, 예래, 개매폐. 자, 첫 느낌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칙을 세워두면 그 다음은 끼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례를. 그래서 5항 중요합니다. 자, 의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민주주, 의와 관련된 8가지. 자, 그런데 이 안에 우리 기출된 게 여기에 또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의, 협의도 시험에 있던데요. 그러면은 발음은 니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겠죠. 본의, 내 본뜻이 아니야 본의 원칙. 본의가 아니야 허용. 됐죠? 그런데 이대로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도 협의사항 원칙, 협의사항 허용. 그러나 받침이 올라가는 거지. 발음 자체를 마치 표기처럼 협의, 무슨 스타카토도 아니고요. 협의사항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협의사항, 협의사항. 여기에서 미세한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표기가 아니라 발음도 연계하되 늘리리 반복했었잖아요. 소리. 또 닝큼도 있었죠. 문의도 시험 문제죠. 문의도 생각해 보면은 자음 플러스 의니까 발음은 문의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오직 한 가지. 근데 마치 헷갈리게끔 이중 모음의 문의 이렇게 발음이 날 리는 없잖아요. 표기는 의, 발음은 니. 띄어쓰기, 쓰여, 티어, 히어, hit덥다. 사실 hit덥다 같은 것도 어휘 문제로 원래 엄청 잘 나오는 고유어거든요. 그는 말이나 하는 짓이 좀 hit더워, 좀 실없고 싱겁다는 거예요. hit더운 사람 같으니라고. 실없고 싱거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거 있죠. 실없고 싱겁다. 희망. 이런 게 다 자음 플러스 의라서 이로 발음. 귀띔도 우리 앞에서 했죠. 표기는 뜨임. 발음은 띠임. 자음 플러스 의니까요. 자, 이렇게 의와 관련된 것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6항, 7항에 나오는 음의 길인데 요즘에 KBS 한국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장음이냐? 이것도 출발로 따지면 이것이 언어의 자의성, 그냥 약속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임의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동음이어들을 구별하려고. 한자어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가 동음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건 길게 만든 거예요. 어떤 논리적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단 첫 음절의 모음에서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음이 자음에서 발음 난다. 아니고요. 모음에서 발음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소리에서만 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눈에 눈이 들어갔다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는 일단 짧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단순하게 외웠어서 신체는 짧다.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 눈 짧고요. 손 짧고요. 배 짧고요. 발 짧아요. 우연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 그러면은 사람의 눈이 짧으니 내리는 눈은 길겠죠. 손 사람의 손은 짧아요.
대신에 자손을 뜻하는 그 집안은 손이 귀해. 이런 거 있죠.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다 짧아요. 다만 2배, 3배 할 때 배나 힘이 들어. 물가가 배나 올랐어. 그럴 때는 또 길어요. 발 아시죠? 사람의 발은 짧고요. 여름에 발을 쳤어요. 이건 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동음, 이의어에서 장단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첫 소리에서만 장음이 나니까 내리는 누는 길어요. 근데 둘째 음절로 가면 짧아진다는 거죠. 첫눈, 한방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첫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의 말은 길죠. 그래서 말이 말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말을 한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자, 그렇지만 말인데 반말, 그렇죠? 거짓말, 참말 이러면 짧아집니다. 밤도 먹는 밤을 뜻하죠. 당연히 밤에 밤을 먹었어요. 한자로는 밤율자가 나왔죠. 생밤을 생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때 결국은 밤이지만 쌍동밤. 우리 표준어였잖아요. 쌍동밤. 쌍둥밤도 아니고요. 자, 어쨌든 쌍동밤. 쪽밤 아니고요. 그래서 쌍동밤이라고 할 때 결국 짧아진다. 군밤, 밤 짧아지겠죠. 자, 단 합성어에서라면 합성어라면은 제3, 제4 다시 제자를 쓰되 세 번째 글자도 첫 음절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세 번째 글자 같지만 장음으로 발음한다는 거고요. 반신, 반의도 합성어. 그래서 겹쳤잖아요. 반, 반이라고 우리가 할 때 반신, 반의. 그래서 첫 음절에만 길다고 했지만 합성어라면 세 번째 음절도 길게 소리가 난다고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제3, 제4. 반신, 반의. 반신, 반의는 또 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받침이 따라 올라가는 반의, 반의 원칙 허용도 함께 더 아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음의 길이 중 원래 축약, 즉 줄임말은 장음이 원칙이에요. 봐, 돼, 해 이런 거 있죠. 자, 축약이라는 건 원래 보아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빨리 보아, 빨리 봐 이거죠. 잘 되어의 줄임말이잖아요. 하여의 줄임말이 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장음이 나야 된대. 그런데 와저쩌처. 이때 우리 저쩌처는 앞에서 했잖아요. 저쩌처는 저쩌처인 단음으로 발음한다 하듯이 이 와저쩌처는 장음이 아니라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예외. 또 원칙 예외가 나온 거죠. 와저쩌처. 그러니까 빨리 와 할 때는 빨리 와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와. 경기에 쳤어. 고구마를 쪄먹었어. 이렇게 할 때 짧게 발음한다는 거죠. 다쳐 이렇게 하듯이. 자, 모음과 관련하되 또 장음 이야기예요. 원칙 허용도 있습니다. 자, 칠항도 원래 살짝 어렵긴 한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단음절 어간에 한 글자 어간 단음절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오면 원래 짧은 소리로 나야 원칙이에요. 99%. 단음절 어간이라는 거는 감따의 감, 밥따의 밥 이렇듯이. 근데 원래 이게 긴 소리 단어들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된 감따, 눈을 감따 좀 친숙하죠. 밥따 친숙하죠. 친숙해야만 해요. 전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모음 어미, 즉 감아서 눈을 감으면 이렇게 모음 어미가 오면 밟아서 밟았다 밟으면 이러면 짧아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길어야 되는데 모음 어미가 오면서 짧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칠항입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네요. 5가지 예외. 예외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단음절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오면 짧아져야 하지만 여전히 모음 어미가 왔을 때 길게 난다는 거예요. 길게 나는 거니까 외우되 끌어, 벌어, 없어, 썰어, 떨버. 제가 표기에다 그냥 점을 붙인 거예요. 만약 떨버 그랬으면 감이잖아요. 감이 떨버. 장음과 함께 비읍은 올라가겠죠. 없어. 이것도 장음이어야 돼요. 업은 100% 장음이 나는 단어거든요. 된 소리 써까지도 봐주세요. 심지어 이걸 예사소리인 시옷만 적어서 오답이 될 때도 있어요. 없서가 아니라 없어, 없었다, 없었는데. 알겠죠? 돈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있어는 짧고요. 없어는 길어요. 원래 업은 긴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로 또 긴 소리가 나죠.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끌벌, 없설, 떨, 끌벌, 없설, 떨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고요. 칠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동피동이 왔는데 사동피동, 뭐 이희리기 또는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사동피동에 접사가 붙었을 때는 원래 짧아져야 원칙이에요. 앞에 우리 눈을 감다였다가 감아, 그럼 짧아진다고 했지만 여기에 눈을 감기다. 아니면은 눈이 감기다. 사동피동이 다 되네요. 상대방의 눈을 감겨줄 수도 있고요. 내 눈이 감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짧아지겠죠. 눈을 감기다라고 하지 않고요. 눈이 감기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동피동은 짧아지는 게 원칙. 원래는 밟다가 긴 소리. 아까 밟아라는 것도 짧아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피동인 밟히다. 발을 밟히다. 그럼 짧아지죠. 여기에 밟히다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니까 사동피동이 왔는데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특히 없다처럼 아까 없애다의 장음 된 소리까지 보라고 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5개, 이 3개가 있었잖아요. 끌벌, 업설, 떨이었는데 끌벌, 업까지가 사동피동이 왔는데 장음이 되는 예외. 끌리다, 끌다에서 비롯된 끌리다. 수레가 끌리다. 또 벌리다. 당연히 돈을 벌다에서 온 말인데요. 돈이 잘 벌리다 이라고 해요. 입을 벌리다가 아닌 벌다, 돈을 벌다에서 온 사동피동의 리의 형태예요. 사동의 돈이 잘 벌리다, 피동의 벌리다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장단음에서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더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은 그래도 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랑은 쉽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대표음 발음. 다만 대표음 받침에 우리 국어는 시옷 발음이 나지 않아요. 시옷은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죠. 그래서 7개라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까지 7개. 뭐 여기 썼던 것처럼 키읔, 꽃, 앞 이런 거 눈에 금방 보이죠. 다만 이제 모음 조사가 결합되어 키읔이, 이거 예외 발음이라서 키읔, 키가 아니라 키읔이. 뭐 꽃이, 앞에 이런 건 이제 연음이 되고 뭐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쉽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겹받침의 발음이에요. 10항, 11항 제가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원칙과 예외, 그중에 리을 기역, 리을 비읍 2개만 외우라고 했어요. 왜?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서.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자, 그중에 리을 기역은 뒤에 있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1순위 닭 같은 것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닭. 명사로서는 닭, 흙 이렇게 제일 쉽고요. 단 이제 기본형 단어가 중요해요. 기본형 단어의 원칙 예외가 있는데요. 자, 1순위 읽다로 해볼게요. 뭐 당연히 우리는 책을 읽다,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 거 알죠. 막다, 안 해도 알겠죠. 늙다, 박다, 막다 똑같죠. 그런데 리을 기역 다음에 바로 기본형일 때 어간 발음이라고 했어요. 기본형. 기본형의 어간의 발음, 받침의 리을 기역이 어미 기역과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오는 기본형에서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한다. 기본형 단어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약간 트랜스포버처럼 좀 변해 볼게요. 읽다와 읽고가 다른 이유, 얘는 원칙이라서 그대로 뒤에 걸로 발음하라고 했어요. 책을 읽다. 책을 읽다. 그렇죠? 그런데 자, 예외 발음을 위해서는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연달아 2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역처럼 발음하는 게 아니라 리을이 하나만 남았죠. 외로워. 기역은 2개 있어. 그러니까 2개씩 만들어 주려고. 리을 기역, 기역, 기역이면 1대 3이 되고요. 리을 기역, 기역, 리을이 되면 2대 2가 돼요. 2대 1을 맞춰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책을 읽고가 되죠. 여기를 바로 리을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리을을 살려주고 기역 2개는 여기에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2가지를 계속 발음해 보세요. 책을 읽다, 책을 읽고. 날이 맑다. 일기예보 보면 맨날 나오는 거죠. 내일은 날씨가 맑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고, 내일은 날씨가 맑아,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발음. 그래서 표준 발음을 공부하는 순간 일기예보의 발음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맑다, 맑고, 맑다, 맑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도 보니까 이런 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맑게, 묽고, 얽거나.
억다. 원래 리을 기억에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거. 우리 분명히 한 적 있잖아. 억숙억숙하대가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얼거나로 발음하는 이유. 리을 기억에 기억이 오면 리을로 발음하는 게 예외라서 그래. 그 예외가 잘 나오고. 반면에 닭과 이런 거 달라요. 닭과는 이미 여기서 닭하고 명사로서 기억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억이 오더라도 닭과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거는 기본형 단어. 어간 어미의 변화일 때는 이게 예외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달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닭과, 달기, 달글 이런 거 우리 발음도 평소에도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겹받침 중 리을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리을 비읍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리을 비읍은 앞에 거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리을 기억은 뒤에 거, 기억. 리을 비읍은 앞에 리을. 그래서 여덟에서 출발하면 되죠. 여덟. 그래야만 리을로 발음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형의 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물론 원칙은 쉬워서 넓다, 짧다, 얇다, 넓고, 짧고, 얇고 이런 거 쉬워요. 놀랍게도 일부 방언, 경상방언, 전라방언은 넓다를 넓다라고 많이 합니다. 넓다. 공간이 되게 넓다. 넓다 아니에요. 넓고 안 돼요. 넓게 안 돼요. 원칙에 의해 넓다, 넓고, 넓게. 얇다, 얇고, 얇게. 됐죠? 자, 그런데 예외를 두 가지라고 제가 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밥자음이라고 외우시되 장음 포함하여. 장음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밥자음. 밥자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외니까 뒤에 걸로 읽었다는 거죠. 원래 앞에 거로 읽기로 했잖아요. 밥자음. 그 밥자음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밥다, 밥고, 밥게, 밥지, 밥기, 밥수. 기출문제죠. 밥다, 밥지, 밥수. 자, 가장 위험한 김소월의 진달래꽃 발음.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절대 안 돼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밟고. 이유는 밥자음은 예외라서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리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넓다, 짧다, 얇다, 밥다. 밥다만 다르죠. 넓고, 짧고, 얇고, 밟고만 다르죠. 밥자음이 예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밟은, 밟는 하다가 밟는, 최종적으로는 미음이 되죠. 이 단계가 있으니까 밟히다는 팔피다로 축약이 되겠죠. 장단음의 차이도 분명히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지금은 밥자음만 예외 하나로 생각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예외예요. 넙, 합성어, 파생어. 묶어서 외우세요. 넙, 합성어, 파생어. 이게 예외니까 또 뒤에 걸로 읽었다는 거죠. 자, 이때 넙 합성어라는 것은 딱 하나, 넙둥굴다 같은 거예요. 넓다와 둥글다가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넙으로 발음하는 예외라고 했어요. 넙둥굴다, 된 소리까지. 대신에 파생어, 이거 이제 접사가 만났다는 건데요. 혹시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대신에 두 개, 넙죽하다, 넙적하다, 이런 전미사 죽이나 적이 붙은 거여서 넙죽하다. 와, 완벽한 시험 문제예요. 넙적하다. 그죠? 특히나 넙죽하다는 받침을 다시 쓰면 안 돼요. 넙죽하다. 이러면 이제 오답이죠. 여기에 기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넙죽하다. 왜? 기억은 히읗을 만나 다시 키읔으로 축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운다면 넙 합성어 파생어예요. 넙 합성어 파생어. 그래서 합성어는 넙둥굴다. 파생어는 넙죽하다. 넓적하다. 됐죠? 기출문제 노란색이 보입니다. 넓적다리, 이것도 넓적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넓적하다나 넓적다리나. 넓적다리는 다 그렇게 발음하겠죠. 누가 널쩍다리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리을 비읍의 예외 두 가지. 1. 밥자음. 2. 넙 합성어 파생어.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것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받침 히읗은 일반적으로 축약, 맏형,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옷 한 벌, 원래 시옷이 디귿인 음절의 끝소리로 간 후 히읗을 만나 옷 한 벌. 즉 단어는 세 개지만 한 번에 우리가 발음하잖아요. 옷 한 벌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발음할 때에도 축약이 이루어지더라. 뚫다 뭐 이런 거. 자, 경우에 따라 히읗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닿았어. 어디에 벽에 닿았어요. 몸에 닿았어요. 닿았소. 그럴 때는 히읗이 없어지고 되인 소리 발음.
만소 히읗이 없어지죠. 뚫레 이것도 히읗이 없어진 후 리을 니은이 만나 리을 리을이 되죠. 뚫레. 어디에 뭐가 막혀 있어요. 그럼 뚫레 잘 뚫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출 중에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얄레. 여기다 요를 붙여도 돼요. 옷이 너무 얄레요. 좀 이상해 보이죠? 옷이 너무 짤레요. 짤레. 짤레? 엄청 이상하잖아요. 리을 리을 포함해 역시 탈락이 되면서 리을 비읍은 앞에 것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읍이 없어지고 나서 얄레, 짤레, 뚫레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받침의 발음이었고요. 자 이제 연음은 내내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깎아, 꽃을, 밭에, 닭을, 값을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아야 돼. 달기, 양념 통달기, 프라이드 통달기, 후라이드 아니에요. 프라이드, 달기, 달게, 달게서처럼. 자 그래서 밭이라는 한 글자만 넣으면 음절의 끝소리로 디귿 발음이 나지만 밭아래 디귿 다음에 올라가죠. 밭이 구개음하죠. 밭을 연음이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끝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달기, 닭과 닭 앞에, 닭 앞에. 어때요?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발음이 자연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기출에 잘 나오는 일종의 예외인데 약속된 게 있어요. 예외지만 약속된 거. 한글 자모의 이름 중에 연음할 때 받침 소리를 연음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것은 기역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쉬우니까. 니은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기억이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치고는 좀 많아요. 물론 이것이 원래 이제 저 멀리 가면 최세진이라는 일종의 역관이 뭔가 한자를 빌려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괴리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라고 외워야 되는 것이 디귿부터 시작인데 디귿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음의 순서의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디귿 다음에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이에요. 개수로 보니까 7개인데요. 디귿, 그 다음에 지읒부터 끝까지. 자, 그럼 해볼게요. 예외라는 건 뭐냐? 원래는 디귿이 올라간다고 치면 디귿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디귿이. 그렇다고 구개음화되어 디귿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귿이 아무런 흔적도 없는 시옷이 갑툭 튀어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우리는 자연스럽죠. 디귿이, 디귿을, 디귿에. 그래서 예외였지만 이미 굳어진 거예요. 지읒이가 아니라 지읒이, 치읒치가 아니라 치읒이, 키읔키가 아니라 키읔이, 티읒히가 아니라 티읒이, 피읒피가 아니라 피읒이, 히읗히가 아니라 히읗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발음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불규칙한 게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묶어드리는데요. KBS 한국어는 역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전체 16항입니다. 자, 17항도 구개음화 계속하고 있죠.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까지. 자, 다시 한번 표기는 굿이라고 적지만 발음은 디귿티읕이 이 몸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기에 굳이 이제는 땀바지, 밭이, 벼훌치, 내겨치, 햇볕이, 가마솥이, 파치, 콩파치 다 했어요. 자, 18, 19항은 잘못된 발음이에요. 위험한 발음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뒤에 나오고요. 이거 이제 비음화에 관한 이야기. 아까 우리 자음 동화 중에 했고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한대요. 먹는처럼, 국물처럼. 친숙하죠? 근데 친숙한데 우리가 자주 쓰다 보니까 친숙하지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음화에 대해서. 키읔, 기역으로 갔다가 기역과 미음이 만나 다시 이응으로 바뀌죠. 키응만. 몽목시, 각각의 몫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상으로 최종 발음 몽목시. 하나는 이윽, 즉 원래는 기역시옷이 기역만 남았다가 또 기역과 미음이 만나 이응으로 변해. 이렇게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변한다고 했어요. 몽목시, 된 소리까지 가죠. 시옷 계열은 올라가면 된 소리. 강릉 같은 거, 그렇죠? 또 대통령 같은 거, 이런 게 비음화에 관한 이야기.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한다.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유음화와의 원칙과 예외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유음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하는 건데 유음이라는 게 리을이에요. 우리 국어에서는 유일하게 내 몸에 흐를 류를 기억하면 유음이 리을이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그리하여서 결국 리을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원칙. 신라, 칼날, 물난리, 할래 이렇게 최종적으로 리을이 된다는 거야. 표기는 주로 니은 리을이었고요. 그런데 아까 예외 기득권 이야기죠. 우리 했던 것 중에 1순위는 공권력 했잖아요. 왜 공권력이라고 했죠? 니은 리을이 만난 게 아니라 공권이 먼저 만났다고 했죠. 자, 상견례 했어요. 상견이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니은으로 간다는 거죠. 니은, 리을 또는 리을, 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니은 하나, 리을 하나가 만나면 보통은 리을로 가야 돼. 그게 유음화의 원칙. 그런데 니은으로 변하게 돼.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 자, 보통 장음, 단음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의견난, 임진왜란 할 때 임진난 1592년, 이원논, 동원령. 그래서 최종적으로 니은으로 발음하는 장음이 있고요. 아니면은 상견례, 공권력, 입원료, 생산량, 결단력, 횡단로, 구군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명시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마천루처럼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들 말이에요. 얘는 유음화예요. 마천루. 그렇죠? 리을로 가는 원칙입니다. 원칙. 한자어 마천루라서. 그래서 예외인 것은 예외대로. 심지어는 장음, 단음도 구별하되 딱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21항이 이제 잘못된 발음인데요. 우리가 뭔가 아까 비음화도 아니고 유음화도 아닌데 그냥 잘못된 발음.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개음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현상이 있지만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다만 감기가 맞는데 감기라고 한대요. 안 되겠죠. 자, 문법을 니은 받침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미음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이상하죠. 신문, 뉴스페이퍼의 신문도 니은인데 이걸 자꾸 미음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었다. 문법을 공부한다. 절대 안 돼요. 잘못된 발음. 자, 또 우리가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용언의 어미가 있어요. 딱 4개만. 일반적으로 4개만. 22항에 그렇습니다. 자, 4개지만 되어, 피어. 어로 가는 것인데 여로 가는 걸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 잘 되어. 잘 되어. 꽃이 피어. 꽃이 피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대 4개. 자, 대신에 이제 이 되도 생각해 보면 이게 단모음 되는 아까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칙 허용이 있어요. 그러면 되어는 최대 4가지 발음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단모음 되에 어라고 해도 되고 여도 되고. 여기 이중모음 되에 어도 되고 여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도도 특이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외우시고요. 자, 23항 된 소리. 뭐 가장 쉬운 거죠. 국밥을 국밥이라고 발음하지 국밥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울림 소리, 기역과 안울림 소리, 비읍이 만나서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 소리가 일어난다.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국밥 이렇게. 물론 깎다, 넉바지, 삭돈, 넙죽하다. 물론 넙죽하다도 아까 우리 했던 이유는 넙 때문에 했지만 여기는 된 소리, 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넙죽하다. 카다의 축약이 되면 받침이 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예외였던 넙 합성어 파생어.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굴다. 이건 외우라고 했었죠. 읍졸이다, 값지다. 신을 신고 갔어요. 그렇죠. 신을 신다니까 신고. 다만 무슨 범인을 신고했어요. 신고한 거는 한자어 신고, 명사고요. 신발을 신고 그렇죠. 넓게 핥다 떨지. 떨지도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하는 원칙에 의해 떨지지. 떡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감히 떨지 않은 거예요. 떴다, 떴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된 소리 규정들이었고요. 경음화입니다. 자, 또 원래 한자어는 우리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된 소리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한자어들 중에서 앞에 교과, 교과서, 효과,
불법 이런 게 원래 되는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둘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한자어들 중에서 이 원칙에 의하면 무조건 된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규정하는 게 있어요. 한자어 중에 리을 받침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큰 이유는 없어요. 이게 워낙 그렇게 발음이 잘 나다 보니까 된 소리로 인정해요. 근데 발음해보면 다 알아요. 리을 받침 중 갈, 그리고 디귿이 오는 갈등. 누가 보아도 갈등이 심해 이러지 갈등이 심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보고 발음만 해보시면 됩니다. 리을 다음에 말살, 시옷, 리을 다음에 지읒, 발전, 리을 다음에 시옷, 몰상식 이런 게 이제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100% 한자어지만 100% 된 소리로 발음하고. 다만 겹치는데 된 소리로 안 난다는 건 쉽죠. 허허 실실이지 허허 실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은 구구절절, 절절하다 뭐 이런 거 하죠. 절절, 애절하고 절절하듯이 절절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자, 또 우리 앞에서 발음 또는 띄어쓰기 때문에도 우리가 표기 때문에도 했었지만 띄어쓰기 할 때는 할, 바, 의존명사 바라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되 표기는 바, 발음은 빠, 된 소리 발음. 리을치라도 기억하시죠? 특수어미 했잖아요. 리을치, 리을치언정, 리을치라도, 리을케, 리을컬, 리을뿐더러, 뭐 리을망정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리을소냐 등등까지, 리을밖에까지. 자, 표기는 예사소리, 어미라서 붙여 쓰고, 어미라서 붙여 쓰고, 발음은 된 소리. 할게, 할걸이라고 된 소리 발음은 하지만 표기는 예사소리로 적었던 거 똑같죠. 몽꼬리 눈동자 역시 일종의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만나서 된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니까 된 소리는 낯설지는 않아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아까 시옷 계열 없어 이런 거 할 때 쌍시옷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런 것만. 자, 이제는 딱 2개 남았어요. 자, 2가지를 앞에 미리 했었죠. 29항이 니은 첨가. 그런데 원칙과 예외. 30항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원칙과 허용이 있어요. 예외는 없고요. 자, 이제 니은 첨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약간 조건이 복잡해 보이는데 시험에 기출로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 노란색. 예시 기출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핵심이 이제 니은 첨가인데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 중에. 그러니까 이게 단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근끼리 만났거나 접사와 만났다는 거예요. 합성어나 파생어 중에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자음 받침이 있어야 돼. 앞에 뭔가 자음 받침이 있고. 3번째는 야여 요유이. 저는 야여 요유이라고 이게 모음의 배열의 순서에 따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야여 요유이가 오면 이라는 게 3가지가 만나야 돼. 3가지 조건이 만나서 결론적으로 니은 첨가 후 최종적으로 냐녀 뇨윤이. 냐녀 뇨윤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에 니은이 다 첨가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발음에. 발음 기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3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좀 여러분 알기 쉬우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에 야여 요유이가 오면 냐녀 뇨윤이로 발음한다고 했었죠. 학렬 가지고 제가 했어요. 합성어, 파생어, 학과 여울이 만났어요. 자음 받침이 있어요. 야여, 요요이가 오면 최종적으로는 냐녀, 뇨윤이가 되되 학여울이 먼저 이루어진 후 다시 기억이 변해 학여울. 최종은 학여울이죠. 최종은 학여울. 근데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학여울 아닙니다. MBC 무슨 웨딩 박람회 이렇게 세택에서 많이 하거든요. 학여울역 옆에 있습니다. 근데 맨날 학여울역에서 만나요. 뭐 이런 거 해요. 절대 안 돼요. 학여울역이에요. 학여울역. 됐죠? 자, 능망염, 결망염입니다. 능망염인데 보통 능마겸이라고 많이 합니다. 능마겸. 절대 안 돼요. 연음이 아닙니다. 능망염. 결망염이에요. 눈을 막 만진 거예요. 잘못. 염증이 생기죠. 자, 이렇듯이 니은 첨가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돌아가서 보면은 니은 첨가의 많은 예 중 솜니불, 혼니불. 물론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후 비음화가 되면서 혼니불이 최종 결과이긴 하지만 망일, 상일, 삭슬 주고 하는 일이에요. 맨잎,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비, 신여성, 색연필, 직행열차, 능망염 했죠. 콩엿, 담요, 눈요기, 영업용, 식용유, 백분율, 밤윷 뭐 이런 식으로 이 니은 첨가의 사례들 뭐 많지만 29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보다 아까 제가 네모를 통해서 세 가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에 야여 요요이가 오면 최종적으로 냐녀 뇨뇨니로 발음한다. 단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항려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다음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없던 이응 자리에 이응은 원래 첫 음절에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첫 소리에 나오는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니은을 먼저 넣어주고 비음하든 유음하든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현상들이. 그래서 항려울까지도 더 보시고요. 29항이었어요. 자, 문제는 다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니은을 첨가하긴 한데 둘 다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렇게 둘 다 맞게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이중이죽되다. 니은 첨가. 약간 빈정되고 이중이죽 깐족깐족 되는 거 있잖아요. 자, 니은을 넣으면 니은 첨가인데 아니면 이죽이죽. 연음을 그냥 하는 경우도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 야금야금도 맞고 야금야금도 맞다. 검열의 니은 첨가도 맞고 연음인 검열도 맞다. 욜랑욜랑 뭐 뭔가 우리가 바람에 나뭇잎 같은 게 가볍게 움직이는 걸 욜랑욜랑 의태어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니은 첨가 없어도 맞다. 금융이라고 해도 되고 금융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시험에 보면 보통 우리 뉴스에서 IMF 1997년 금융위기라고 친숙한가요? 금융위기라고 친숙한가요? 금융위기 친숙해요? 맞긴 하는데 허용으로 맞는 거예요. 원래는 니은 첨가의 조건일 수 있는 거예요. 니은 첨가였어야 금융시장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연음해서 금융도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또 리을 받침 뒤에서 또 리을로 발음하는 그러니까 이게 니은 첨가 후 유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들닐 하다가 들릴이 된 거죠. 솔잎 하다가 솔잎이 됐어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과정일 뿐 끝이 아니에요. 니은 첨가 후 유음화 이렇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봐주세요. 휘발유 이런 거. 휘발유였다가 류가 됐다는 거죠. 물약이었다가 물약. 설익다. 이것도 설익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밥이 설익었대요. 설익은 거 아니에요. 설익다 후 설익다. 다시 한번 과정상 1. 니은 첨가 1. 니은 첨가 이 최종적으로 리을이 된 거죠. 유음화까지. 그래서 결과값을 시험에 주로 많이 묻는데 오답으로 과정만 나올 때가 있어요. 니은 첨가에 멈추니까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또 뭐 역시 두 단어지만 한 단어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해 준한다. 그러니까 3연대 같은 경우가 3연대 한 단어로 우리가 발음을 하면서 원래 3과 연대는 별개 띄었어야 하는 게 원칙 붙였어도 허용인 거였어요. 우리 띄어쓰기에 의하면 숫자와 함께 오면서. 근데 한 단어처럼 우리가 발음할 때 니은 첨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연대 원래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3연대 이렇게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것을 또 인정해주고. 반면 니은 첨가가 아닌 것도 있어요. 또 있었던 거예요. 니은 첨가가 아닌데 쉬운 건 625죠. 625 이상하잖아요. 3일절이지 3일절 이상하죠. 그런데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또 잘 나와요. 송별연을 송별연 어때요? 역시 우리는 송별, 이별합니다. 떠나보내면서 그런 뭔가 자리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송별연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송별연 아니에요. 니은 첨가가 아니라는 건 그냥 연음한 거죠. 송별연. 등용문도 원래는 등용문이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등용문이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취지에 의하면은 등과 용문, 용문에 오른 거예요. 벼슬 하고 출색하는 거. 그런데 등용문하고 니은 첨가하지 않고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죠. 등용문이라고 표기하고 그냥 등용문이라고 발음한 거죠. 예외라서 그렇답니다. 예외는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니은 첨가가 되지 않는 이거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의 야여 요의 중에서 이거 그냥 원래 한 단어로 굳어진 거라서 합성어 파생어로 안 보는데요. 절약이 우리 기출문제에 보이더라고요. 전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율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활약, 뭐 탄령,
뭐 이런 건 청양고추 이런 거 아니에요. 충청도의 청양군이잖아요. 청양, 그대로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니은 첨가되지 않는 예중 일단 절약을 봐주세요. 절약. 전략이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듯 29항에 니은 첨가가 상당히 많죠. 뭐 기본 원칙도 있고요. 둘 다 맞는 것도 있고요. 예외도 있고요. 안 날 것 같은데 나는 것도 있고요. 날 것 같은데 안 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29항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항입니다. 자, 30항은 예외는 없고요. 원칙과 허용이, 그러니까 둘 다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특히 사이시옷의 된소리 발음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디귿 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디귿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1순위 타기출 문제 잘 나왔던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대패법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가지고 해볼까요? 내가. 내가는 시옷이 붙은 표기인데요. 받침 없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어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내가가 원칙, 넷가가 허용입니다. 똑같아요. 새길, 셋길, 콧등, 콧등, 햇살, 햇살 이렇게 받침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받침 없는 것이 원칙,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 예외가 없기 때문에 30항은 기본 원칙과 허용만 알면 우리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단 뭔가 헷갈리는 거는 약간 시각적으로 좀 이상해 보여요. 글자 모양이. 고갯짓 이런 거 이상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기출 문제. 그러나 표기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글 맞춤법 30항 표기에 의하면. 고갯짓, 고유어의 뒤에 된소리 난 거잖아요. 그리고 발음으로는 받침 없이 된소리, 디귿을 넣어서 된소리가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원칙, 허용. 자, 그 이외에 이제 된소리가 아닌 이 사이시옷의 발음도 우리 평소에 잘 아는 거예요. 콧날, 아랫니, 이제 과정과 결과가 있을 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도 니은, 니은, 베갯잎, 깻잎, 나뭇잎 이런 것들이니까요. 역시 표기와 발음의 이원화, 그리고 발음의 과정.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발음하다가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발음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뭐 비음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변화가 나뭇잎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라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역시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언중들이 발음을 예전에는 맛있다라고 했지만 맛있다라고 많이 하니까 둘 다 인정하듯이 2017년도에 그렇다고 아주 최근에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2017년에 크게 변한 예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어요. 40가지 중에 발음의 변화. 자, 그중에 아까 불법 같은 거.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던가요? 불법이라고 하던가요? 기본적인 한자어는 된소리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 유턴했다. 이랬어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늘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된소리를 좀 지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많이 하니까 둘 다 인정하게 된 거죠. 교과서를 종종 사람들이 자꾸 교과서라고 많이 발음들을 했었어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과서 엄청 강조하죠. 교과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교과서도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안까님이 원래 맞는 된소리지만 안가님. 인기척이지만 인기척도 맞고 이렇게 둘 다 인정해 준다는 건 뭐예요? 국립국어원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 발음에 대해서 그래 많이 쓰니까 받아들일게요. 이것도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김밥과 김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인정해 주었다. 효과 인정해 주었다. 연이율 둘 다 맞다. 영영 순이익 둘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된 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인데요. 바로 표준 발음법이었습니다. 역시 또 빡빡한 한 시간이었죠. 1항부터 30항. 그중에 물론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순서에 맞춰서 또 좋은 사례들 끼워서 설명해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언행일치, 말과 행동도 일치하듯이 언문일치, 말과 글이 일치하듯이 여러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을 의식하고 그래서 표준 발음이 생활화됐을 때 공부가 편한 거잖아요. 의심 나면 꼭 찾아보시고 확인한 후 외우시고 그렇게 발음도 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표준 발음법까지 또 7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